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우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늦겨울의 찬바람이 부대 정문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시간부터 박 회장은 묵묵히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국밥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국밥집, 이곳이 혜자가 은퇴 후 터를 잡고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는 혜자의 모습은 평범한 국밥집 아주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무표정한 얼굴로 일하는 모습, 그 누구도 이 조용한 여자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죠. 하지만 혜자의 손놀림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국물의 간을 맞추는 손길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혜자는 돼지뼈를 우려낸 진한 국물에 김치를 넣고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작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혜자의 눈빛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예리함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부대에서 나온 군인들이 하나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간부들과 병사들이 섞여 앉아 각자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혜자는 그들 각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김치를 많이 먹는지, 누가 국물을 진하게 좋아하는지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고 기억해 두었죠. 국밥 한 그릇 줘요, 아줌마. 조일병이 테이블에 털썩 앉으며 반말을 던졌습니다. 21살의 이 병사에게 혜자는 그저 부대 앞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주머니일 뿐이었죠. 조일병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혜자가 정성스럽게 담은 국밥을 받아들고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혜자는 별다른 반응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담아 조일병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자의 눈이 조일병의 군복 계급장을 훑어봤습니다. 일병 계급장을 보는 혜자의 시선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김치 좀 더 주세요. 이거 너무 적어요. 그리고 물도 좀 갖다 줘요. 조일병의 무례한 말투와 명령조의 어투에도 혜자는 묵묵히 김치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도 자연스럽게 혜자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죠. 나이 차이도 있고 민간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혜자가 김치통을 들고 오는 모습에는 묘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구부정하지 않은 곧은 어깨,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식당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그 액자 속에는 군복을 입은 여군의 사진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진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여군은 당당한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그저 식당 장식 정도로 여기며 지나쳤죠. 혜자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국을 끓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액자를 응시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혜자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자부심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여기 반찬 떨어졌어요. 한 병사가 빈 반찬통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혜자는 즉시 새로운 반찬을 가져다 채웠지만 그 병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혜자는 단 한 번도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일병은 친구와 함께 앉아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야, 너 어제 그 영화 봤냐? 완전 대박이었어. 그러면서 가끔 혜자를 바라보며 킥킥 웃기도 했죠. 저 아주머니 진짜 로봇 같지 않냐? 하루 종일 표정이 안 바뀌네. 혜자는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조일병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잠깐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더욱 붐볐습니다. 부대 간부들과 병사들, 그리고 인근에서 일하는 민간인들까지 섞여 앉아 식사를 했죠. 혜자는 쉴 틈 없이 국밥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혜자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통해 몸에 밴 듯한 효율적인 동작들이었죠. 한 간부가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혜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급이 있는 사람들은 혜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뭔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식당이 조금 한적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고 나서 혜자는 홀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혜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닌 무언가 깊은 이야기를 간직한 한 사람의 여자로서 말이죠. 설거지를 마친 혜자는 다시 한번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목소리에는 피로함과 함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부대 내무반에서 장우석은 조심스럽게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미묘하게 떨렸죠. 22살의 모범 병사 장우석, 부대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군인이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만큼은 늘 복잡했습니다. 보호자 성명, 박혜자. 우석은 어머니의 이름을 적으면서 잠깐 펜을 멈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우석에게 어머니는 전부였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전우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럴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부대 앞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으니까요. 관계, 이 한 글자를 쓰는 것조차 우석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전우들 앞에서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특히 조일병 같은 친구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당당히 자랑할 용기도 없었죠. 우석의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던 어머니, 텔레비전에서 군대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아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걱정되어서였을까요? 우석아, 뭐하냐? 조일병이 우석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보고는 킥킥 웃기 시작했죠. 오, 면회 신청하네. 누가 와? 여자친구? 아니야. 어머니야. 우석의 대답에 조일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혹시 그 국밥집 아주머니 말하는 거야? 와, 대박이다. 너 엄마가 그 국밥집 아줌마였냐? 조일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전우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우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응.
그래. 야, 진짜? 나 거기서 맨날 밥 먹는데. 완전 신기하네. 너 엄마 진짜 말이 없더라.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조일병은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숙이고 면회 신청서 작성을 마저 끝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엄마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으니까요. 다음 날 조일병은 일부러 충성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이죠. 혜자가 국밥을 내오자 조일병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들 면회 온다면서요? 장우석 말이에요. 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국밥을 든 손이 미묘하게 떨린 것을 조일병은 놓치지 않았죠. 우석이를 아시는군요. 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네, 같은 부대 전우거든요. 근데 아주머니가 우석이 엄마인 줄 몰랐어요. 우석이가 말을 안 해서. 조일병의 말에는 의도적인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말투였죠. 혜자는 아무 말 없이 조일병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혜자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넘게 국밥집 일만 하다 보니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석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걸까? 혜자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의 자신은 정말 평범한 국밥집 아주머니일 뿐이니까요. 면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그나마 가장 깔끔한 점퍼를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석이 어머니니까. 부대로 향하는 길, 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과 함께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공존했죠. 하지만 혜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당당한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조일병은 부대 내에서 우석을 찾아다녔습니다. 야, 우석아. 오늘 엄마 온다며? 나도 인사드려야지. 장난기 가득한 조일병의 말에 우석은 불안해졌습니다. 조일병이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굴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혜자를 기다리던 우석의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의 국밥집 아주머니였죠. 하지만 우석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걸 보며 멀리서 지켜보던 조일병의 눈에는 묘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혜자의 걸음걸이가 평소 식당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우석은 초조하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계속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혹시 조일병이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굴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혜자가 부대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국밥집에서 입던 허름한 앞치마 대신 깔끔한 회색 점퍼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죠. 우석아. 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건강하세요? 우석도 어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어머니는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니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응, 건강해. 너는 어떠냐? 많이 마른 것 같은데. 혜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힘들까봐 늘 마음 졸이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때 멀리서 조일병이 다른 전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가장 걱정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장우석? 면회 왔네? 조일병이 큰 소리로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혜자를 보더니 일부러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국밥집 아주머니시죠? 저 조일병이에요. 맨날 밥 얻어먹고 있습니다.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석이가 어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몰랐어요. 아, 그래서 우석이가 그 식당엔 안 가는군요. 어머니 일하는 데니까 좀 그렇죠? 조일병의 말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말이었죠. 우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조일병,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우석이 너 진짜 한 번도 식당 안 왔잖아. 어머니가 거기서 일하는데도. 조일병의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석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데 가요. 하지만 혜자는 우석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잠깐만. 그러더니 혜자는 우석의 손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작고 딱딱한 물건이었죠. 우석이 손을 펴보니 오래된 군사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자세히 들여다본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혜자라는 이름과 함께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장? 어머니가 소장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국밥집 아주머니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가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 중 하나인 소장이었다니. 넌 아직 몰라도 된다. 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을 바라보는 혜자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조일병은 우석이 무언가를 받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뭐야, 그거? 뭘 줬어? 하지만 우석은 재빨리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군인이었어요? 우석의 질문에 혜자는 잠깐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옛날 얘기다. 지금은 그냥 국밥집 아주머니야. 하지만 그 순간 혜자의 자세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린 모습에서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죠. 조일병도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갑자기 분위기가. 조일병이 말끝을 흐리는 사이 혜자는 우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석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어머니는 언제나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그 말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뭔가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은 어머니의 말과 방금 받은 신분증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일병과 친구들은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어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국밥집 아주머니에게서 나오는 이상한 기운 때문이었죠.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조일병이 어색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친구들도 따라서 움직였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석과 혜자만 남게 되자 우석은 다시 신분증을 꺼내 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분명 어머니의 이름과 사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소장이었어요? 그랬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혜자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석은 어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우석은 내무반에서 어머니가 준 신분증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국밥집 아주머니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었다니, 그것도 여군 최초라는 기록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죠. 우석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혜자 소장이라고 검색하자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군 최초 소장 진급, 특전사 창설 기념 연설, 해외 파병 지휘관으로 활약 등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기사 속 사진들을 보며 우석은 더욱 놀랐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의 소박한 국밥집 아주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고든 자세에서 진짜 군인의 모습이 느껴졌죠. 며칠이 지난 후 부대에 특별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예비역 장성 초청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공지하는 모습에서 이번 강연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알 수 있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예비역 장성분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실시합니다. 강연자는 박혜자 소장님으로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하신 분입니다. 부대장의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조일병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혜자?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조일병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혹시 그 국밥집 아주머니 이름이 박혜자 아니었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설마.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는 못했죠. 국밥집 아주머니와 소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우석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부대에 와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동안 숨겨왔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조일병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혼자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박혜자 소장을 검색하자 수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특전사 창설에 참여했고 해외 파병 때는 지휘관으로 활약했으며 수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일병은 기사 속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혜자 소장 사진을 보던 조일병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얼굴이 국밥집 아주머니와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진짜야? 조일병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박혜자 소장의 은퇴 시기, 은퇴 후 근황 등을 찾아보니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조일병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대박 소식 있어.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조일병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찾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너희들 금요일에 오는 박혜자 소장 있잖아. 혹시 그 국밥집 아주머니랑 같은 사람 아닐까?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진짜 닮았어.
내가 사진 봤는데 얼굴이 거의 똑같더라고.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조일병의 확신에 찬 말투에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 조용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여군 최초의 소장이었을까요? 그런데 만약 진짜라면 우리가 그동안 조일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혜자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야, 우석이한테 물어보자. 하지만 우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서 질문하자 우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야. 그 순간 조일병과 친구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정말 그 국밥집 아주머니가 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군 최초라는 엄청난 기록을 가진 분이었죠. 우석아, 그럼 우리가 그동안 조일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장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날 점심시간 부대 내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실제로는 박혜자 소장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소장님이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소장님께 밥을 얻어먹고 있었던 거네. 완전 영화 같은 일이야. 하지만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혜자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병사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특히 조일병은 가장 심했죠. 자신이 소장에게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조일병은 하루 종일 초조해했습니다. 금요일 강연 때 혜자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우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동안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국밥집 아주머니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드디어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일병과 몇몇 병사들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과연 혜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동안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강연을 이틀 앞둔 수요일 저녁, 조일병은 내무반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동안 혜자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건방진 태도로 이것저것 요구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조일병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장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여군 최초의 소장이라는 엄청난 분에게 말이죠. 다음 날 목요일 조일병은 하루 종일 우울해하며 지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훈련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분대장이 여러 번 주의를 줄 정도였죠. 조일병, 뭔 일이야? 오늘 완전 딴 세상 사람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일병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일병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충성식당에 가서 혜자에게 직접 사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과라기보다는 그냥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조용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소장이 맞는지 말이죠. 저녁 점호가 끝나고 조일병은 몰래 부대를 빠져나와 충성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친구들과 함께 가서 떠들썩하게 식사를 했겠지만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마음도 무거웠고 발걸음도 평소보다 느렸죠. 충성식당 앞에 도착한 조이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혹시 혜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뭔가 말을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조이병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혜자는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조이병을 보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자리를 안내했죠. 어서 오세요. 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죠. 조이병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조이병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존댓말을 사용했죠. 혜자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혜자가 국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이병은 그 순간 혜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젊은 시절 박혜자 소장의 사진과 비교해 보려는 것이었죠. 아주머니, 조이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자는 고개를 들어 조이병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예리함이 있었죠. 네, 혹시 군대에 계셨었나요? 조이병의 질문에 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멈춘 후 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나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조이병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혜자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더 진중하고 무게 있는 느낌이 들었죠. 혜자는 조이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젊은 병사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금요일 강연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오래전에 군에 있었어요. 혜자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이병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맞았던 것입니다. 그럼 소장님이신가요? 조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자는 잠시 조이병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었죠. 그 순간 조이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확인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국밥집 아주머니가 진짜 소장이었던 것이죠.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조이병은 벌떡 일어나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자는 조이병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조이병은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자의 목소리에서 군인 특유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혜자의 말에 조이병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는 지금 소장이 아니에요. 그냥 국밥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주머니죠. 혜자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조이병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네 같은 병사에게 함부로 당할 이유는 없죠. 혜자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 순간 조이병은 진짜 군인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평소 보던 조용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닌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했던 소장의 모습이었죠. 앞으로는 예의를 지키세요. 계급이나 지위를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 대 인간의 예의 말이에요. 혜자의 말에 조이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고 왔지만 오히려 더 큰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일병은 국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자라는 사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혜자의 배웅을 받으며 조일병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조일병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조일병과의 만남 이후 혜자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요일 강연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했죠. 10년 넘게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특히 아들 우석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우석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무반에서 다른 전우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소장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어머니는 왜 그런 화려한 과거를 숨기고 살았을까요? 다음 날 목요일 저녁, 우석은 면회 때처럼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충성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석아? 왜 이 시간에? 혜자는 놀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우석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정말로요. 우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이 무거웠죠. 우석아, 그런 얘기는 어머니 제발이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군인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우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본 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았죠. 그럼 따라와. 혜자는 우석을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에는 식자재를 보관하는 곳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자는 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다려진 여군 정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급장과 각종 훈장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게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군복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위험 있어 보였죠. 혜자는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기사 스크랩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혜자의 모습이 담긴 신문 기사들, 각종 시상식 사진들, 부대에서 연설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구나. 우석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특전사 창설에 참여했다는 기사, 해외 파병 지휘관으로 활약했다는 내용, 여군 최초, 소장 진급 조식까지 어머니의 화려한 군 생활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저에게 숨기셨어요? 우석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두고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억울했죠. 말하면 내가 더 힘들까봐 그랬다. 혜자는 아들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군인이었거든.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족보다도 임무를 우선시해야 했어. 그런 엄마가 너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봐 걱정이 많았지. 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어머니로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를 임신했을 때도 부대 일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했어. 내가 어릴 때도 훈련이나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기보다는
원망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석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주 집을 비우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평범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 국밥집을 하면서라도 너 곁에 있고 싶었거든. 혜자는 군복을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런 엄마조차 부끄러워했지. 그것도 당연해. 다른 친구들 엄마에 비해서 초라해 보였을 테니까. 어머니. 우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우석의 진심 어린 말에 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대한민국을 지킨 훌륭한 군인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일하시는 멋진 분이에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우석은 어머니의 훈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하신지, 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지. 군인의 정신력이 몸에 배어 있으셨던 거네요. 혜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우석아, 내일 강연에 갈 거야. 오랜만에 군복을 입고. 정말요? 어머니가 강연을 하신다고요? 응. 부대에서 요청이 와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구나. 10년 넘게 국밥집 아주머니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소장님이 되어야 한다니.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우석의 격려에 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고마워, 우석아. 엄마가 너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미안했어. 어머니는 이미 최고의 어머니예요. 제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두 모자는 오랫동안 그 작은 창고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겨왔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진정한 모자가 된 밤이었습니다. 우석은 어머니의 군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군복을 입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부대 전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최초 여군 소장으로서 말이죠.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오늘 오후에 있을 박혜자 소장의 강연을 앞두고 모든 장병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혜자를 국밥집 아주머니로만 알고 있던 병사들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일병은 아침부터 초조해하며 지냈습니다. 어젯밤 혜자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중하게 대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혜자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불안했습니다. 야, 조일병. 오늘 떨리지 않냐? 동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일병과 함께 평소 혜자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몇몇 병사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죠. 떨려 죽겠어. 어떡하지 진짜. 한편 우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군복을 말끔히 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아들이 되고 싶었죠. 오후 2시 부대 강당에는 전 장병이 집합했습니다. 부대장부터 막내 이등병까지 모두가 정숙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강연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이었죠. 잠시 후 박혜자 소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든 장병은 기립하여 거수 경례로 맞이하도록 하십시오. 부대장의 말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조일병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떨렸죠.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혜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평소 국밥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다림질된 여군 정복을 입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든 자세로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에서 진짜 군인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차렷, 경례, 부대장의 구령에 맞춰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혜자도 정중하게 답례했죠. 그 순간 강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일병은 혜자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보던 조용하고 소극적인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진짜 소장의 품격을 갖춘 군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혜자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당당하고 권위 있는 음성이었죠. 모든 장병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자는 연단에 서서 잠시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우석에게 머물렀을 때 잠깐 미소를 지었죠. 아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육군 소장 박혜자입니다. 혜자의 자기소개에 강당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 국밥집 아주머니가 소장이었다는 것이 새삼 신기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부대장님과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장병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혜자는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군이란 무엇인가? 이는 제가 평생 고민해온 질문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먼저, 개인적인 행복보다 먼저 국가를 택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군인의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혜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진짜 군인의 삶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군으로서 처음 부대에 들어갔을 때 많은 편견과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시선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임무에 임했습니다. 혜자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힘든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특전사 창설에 참여할 때도, 해외 파병 지휘관으로 나갈 때도 항상 여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후배 여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혜자의 진심 어린 말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군인으로서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우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언제나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혜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군 복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각자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강당 안의 모든 장병들이 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석에게 집중되었죠. 어머니, 존경합니다. 우석은 큰 소리로 말하며 정중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일병도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나 경례했죠. 혜자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강당은 오랫동안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혜자는 연단에서 내려오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은 군복이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한 군인으로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대장이 혜자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혜자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후련했죠. 강연이 끝나고 장병들이 강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조일병은 용기를 내어 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젯밤 충성식당에서의 만남 이후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조일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자는 군복을 입은 조일병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소장님께 무례를 범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일병은 깊게 인사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죠. 혜자는 조일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일병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혜자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충성식당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연 소식이 부대 전체에 퍼지면서 많은 장병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줄이 식당 앞에 늘어서 있었죠. 혜자는 다시 평소의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혜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국밥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한 병사가 정중하게 주문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주머니라고 불렀을 텐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소장님이라고 불렀죠.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혜자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일병도 친구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정중하게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주문했습니다. 소장님, 저희도 국밥 4그릇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자는 조일병과 친구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조일병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소장님 국밥이 최고입니다. 이제야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알겠어요. 조일병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국밥이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맛도 다르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조일병은 계산을 하면서 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이런 화려한 경력을 숨기시고 국밥집을 하고 계셨나요? 조일병의 질문에 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밥은 말보다 진심이거든요. 계급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혜자의 대답에 조일병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깊은 뜻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석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면회가 아닌 평상시에 어머니 식당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죠. 우석은 더 이상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우석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혜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우석아, 잠깐만 기다려. 혜자는 아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가져다 주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강연 어땠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우석은 국밥을 먹으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자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죠.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두 모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조일병은 우석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두고도 부끄러워했던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식당은 조금씩 한적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고 나서 혜자와 우석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자주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석아. 하지만 군 생활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해. 네, 알겠어요. 두 모자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마음의 벽이 드디어 허물어진 것 같았죠. 설거지를 마친 후 혜자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먼지를 닦아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우석의 말에 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박혜자 소장도 국밥집 아주머니도 모두 나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그날 밤 혜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이제 혜자는 더 이상 단순한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소장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진심으로 국밥을 끓이는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